여러분들, 저는 몇 일 전에 여기 11번가에서 하루 만에 1,300만 원이라는 정산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방법은 저만 유효한 게 아니라 구매 대행을 하시는 셀러분들이라면 90% 이상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숙지를 하시고 저와 같은 실수를 초반에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90% 이상의 셀러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구매 대행을 시작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트님, 제가 6개월 동안 1억이란 매출을 냈는데 통장에는 돈이 없어요. 1억을 팔아도 돈이 없습니다. 네, 1억을 팔았는데 돈이 없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1억을 팔면 보통 구매 대행으로는 20%에서 25%가 적정 마진이거든요. 근데 남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미정산금, 이 미정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판매를 하고 통장에 정산이 제대로 되는지 통장하고 정산금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서 확인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미정산금. 근데 이게 얼마 없을 것 같죠? 저 같은 경우는 11번가만 해도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인터파크 G마켓 옥션에서도 어마어마한 미정산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확인해 보셨나요? 제 지인분 중에서는 인터파크에서만 3천만 원이 있었어요. 미정산금이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막 구매 대행을 시작한 뭐 한 달 차, 두 달 차 이런 셀러분들이 아니고서야 뭐 6개월, 1년 정도 됐다 하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미정산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정산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매 대행 무료 강의 어디서 보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댓글, 이 영상 댓글에 제가 링크를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 링크를 타시고 무료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단톡방 링크도 넣어놨어요.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하시면서 모르는 게 있거나 그러시면 이 단톡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미정산금. 네, 미정산금이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클레임. 네, 소비자가 만약에 클레임을 걸면 그 주문건에 대해서는 배송 흐름이 나중에 보이더라도 소비자가 구매 확정을 하지 않는 이상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정산이 안 돼요. 소비자가 구매 확정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배송 완료 처리를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택배회사 송장 오류가 있습니다. 네, 택배회사에서 송장 오류로 인해 배송 흐름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도 모르게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증빙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10만 원 미만 정산금은 정산이 되질 않습니다. 수동으로 다 정산을 해줘야 돼요. 10만 원 미만 제품들은. 네, 이거는 인터파크에 해당이 됩니다. 인터파크. 10만 원 이상만 정산이 자동 정산이 되고 10만 원 미만은 자동 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동으로 정산을 받아야 돼요. 이런 장치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요거는 G마켓 옥션에 해당이 되는데 판매 대금의 일부가 판매 예치금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판매 금액, 저희가 만약 20만 원짜리를 팔면 그 판매 대금의 몇 퍼센트가 판매 예치금으로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 예치금을 저희가 수동으로 이것도 출금 요청을 해줘야 돼요. 이 네 가지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6개월이나 1년 동안 장사를 했다 하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물건을 많이 팔았어야 됐겠죠. 네, 매출이 나와야지 일단은 정산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을 어떻게 정산을 받아야 되는지 제가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2주에 한 번씩이라도 확인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PT 하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파크를 볼 건데요. 인터파크 판매자 센터 로그인을 하시면 이 화면이 첫 번째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거 다 볼 필요가 없고 이 왼쪽에 이 검은 색깔 있죠?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밑으로 한번 드래그를 해서 한번 내려보세요. 네,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판매자 정보 관리 있죠? 네,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면 여기 S머니 통장 관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또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총 잔액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인터파크로 물건을 많이 판매를 했다 하면 이쪽에 정산되지 않은 미정산된 금액이 이쪽에 쌓여 있을 겁니다. S머니는 왜 생기냐면 구매 확정된 주문건별 판매 대금으로 지급된 S머니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 예정일에 정산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그러니까 10만원 미만은 자동 정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터파크로 물건을 팔았는데 만약에 핸드폰 케이스를 팔았다. 핸드폰 케이스가 15만원이면 자동으로 정산이 되고 만약에 99,000원이다. 99,000원이면 여기 S머니로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고 인터파크에 특히 돈을 S머니에 쌓아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S머니는 꼭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S머니를 출금을 하려면 여기 S머니 출금 신청 있죠? 요거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네, 이런 화면으로 올 텐데 여기다가 이제 금액, 전액 출금하시고 출금 요청을 하시면 출금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11번가를 보겠습니다. 네, 11번가도 마찬가지로 로그인하면 이 11번가 판매자 센터 첫 번째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 이 배송 중 있죠?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배송 중 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올 건데 여기서 어떻게 보냐? 네, 최근 한 달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를 클릭하면 최근 3개월로 나오거든요. 최근 3개월을 눌러주세요. 최근 3개월 동안 정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색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분명히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배송 중이라는 상품이 있을 거예요. 배송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배송 중 이런 상품이 있을 겁니다. 이런 배송 중으로 나오는 것들은 아직 정산을 안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1월부터 1월 주문건에 나오죠. 23년에 결제를 하고서 지금 충분히 배송이 완료가 됐을 텐데도 아직도 배송 중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문 처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전달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직접 전달을 설정을 한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운송장 번호를 넣으면 정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문 처리를 하냐? 만약에 내가 주문 처리를 하면 여기 발송 지연 버튼 있죠? 발송 지연 버튼. 네,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발송 지연. 구매 대행은 이제 배송이 14일 정도가 걸리잖아요. 발송 지연, 뭐 10일에서 20일 정도 발송 지연을 걸어 두고서 그 다음에 물건이 도착하면 네, 이 상품에 대한 운송장 번호를 수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그랬는데 직접 전달로 계속 하시면 정산을 계속해서 못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발송 지연을 해도 저희한테 페널티 받는 게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송 지연으로 주문 처리를 하라고 추천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송 지연으로 첫 번째로 걸어두고 배송이 완료가 되면 운송장 번호를 여기 클릭해서 여기 발송 처리 해서 송장 입력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로 운송장 번호를 수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번가 같은 경우는 이 주문건에 대해서 만약에 소비자가 제품에 뭔가 클레임을 걸었다. 저희가 구매대행 특성상 11에서 14일 정도가 배송기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살짝 늦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고객님의 전화를 못 받았다 하면 고객님은 당연히 11번가 판매자 센터에 전화를 하겠죠. 그 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주문이 좀 늦네요 이런 클레임이라도 걸면 요거는 배송이 완료가 돼도 정산을 받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클릭을 하신 다음에 구매 확정 요청을 주시던가 아니면 소비자한테 전화를 해서 구매 확정 요청을 해주세요. 아니면 11번가 판매자 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요거 배송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구매 확정이 안 된다, 정산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정산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11번가 같은 경우도 금액이 정말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지마켓 옥션이에요. 네. ESM인데 지마켓 옥션이 한 번에 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판매 예치금이라고 있어요. 이거 보이죠? 지마켓 누르면 지마켓 판매 예치금으로 또 변합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일단 옥션하고 지마켓 두 개 다 보겠습니다. 네, 판매 예치금. 이 판매 예치금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으로 나올 겁니다.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건을 10만원어치를 팔면 그 10만원의 일정 부분을 판매 예치금으로 전환이 돼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현금 통장에다가 정산이 되고 그 일부분은 판매 예치금으로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을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매 예치금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돈 많이 쌓였을 거거든요. 꼭 확인을 해주세요. 출금은 어떻게 하냐? 여기 클릭을 해서 출금 요청 하면 이제 금액 나오고 출금하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PPT에는 없는데 요 자동 출금 있죠? 자동 출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판매 예치금 10만원 이상 쌓이면 자동으로 계속해서 정산이 되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 예치금에 딱 10만원씩만 쌓이는 거예요. 10만원 이상 넘어가는 금액들은 다 자동으로 정산이 되게끔 하는 그런 자동 출금이 있습니다. 요 자동 출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도 주변에 보면 200만원, 300만원씩 쌓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PPT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안 받은 정산금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정산금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안 받은 정산금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매우 컸습니다. 1,300만원.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구매 대행에 대한 꿀팁이나 유익한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 테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저와 같이 성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열정이 핫 뜨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